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데이나 화이트는 어젯밤 여러 경기를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디에고 로페즈가 알렉스 볼카노프스키와 패더급 챔피언십을 놓고 맞붙게 됩니다. 이번 경기는 임시 타이틀 경기가 아닙니다. 일리아 토프리아가 영구적으로 라이트급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전체 챔피언십을 위한 경기입니다. 이 소식은 MMA에서 큰 뉴스로 챔피언이 임시 벨트 없이 자발적으로 타이틀을 비우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존 존스와 조르주 생피에르 같은 선수들이 타이틀을 포기한 경우는 있었지만 그들은 타이틀 경쟁이 보장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토프리아는 더 이상 패더급 한계에 도달할 수 없고 자신의 유산이 이미 확립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토프리아는 벨트를 단 한 번 방어했으며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단 한 번의 타이틀 방어 후에 자신의 유산이 확립되었다고 주장하면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토프리아를 어떻게 비웃을 수 있을까요? 그는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를 노가웃시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역대 최고의 패더급 선수 중 한 명인 맥스 할로웨이를 노가웃시켜 챔피언십을 방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작년에 올해의 파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토프리아가 승격하면서 디에고 로페즈는 패더급 벨트를 놓고 볼카노프스키와 싸울 예정입니다. 웰터급에서는 여러 뉴스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의미는 145파운드와 155파운드에서 나타납니다. 토프리아는 라이트급 타이틀 도전권을 받지 못했지만 이슬람 마카체프에게 도전하며 자신이 그를 이길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카체프는 수년 전 아드리아노 마틴스에게 노가웃으로 패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막을 수 없는 선수입니다. 진짜 질문은 토프리아의 라이트급 진출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입니다. 토프리아는 부인할 수 없는 스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와 같은 7만 5천석 규모의 경기장을 매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패더급 벨트를 유지하며 다른 선수들이 임시 타이틀을 위해 싸우게 할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UFC가 그를 강제로 물러나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는 스스로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성격에 잘 맞습니다. 그는 정치인처럼 행동하며 옷차림이 단정하고 말도 잘하며 MMA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디비전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더 전략적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올라가서 타이틀을 놓고 졌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라이트급 벨트도 없고 패더급 벨트도 잃게 됩니다. 그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로페즈와 볼카노프스키가 임시 벨트를 위해 싸우게 한 다음 잃을 것이 없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예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많은 선수들이 현재 토프리아가 가진 것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라이트급에서 스타이자 최고의 경쟁자가 될 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내부 정보는 없지만 그의 다음 경기는 찰스 올리베이라와의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프리아와 올리베이라가 곧 싸운다면 라이트급 부문의 일정과 잘 맞습니다. 이슬람 마카체프는 라마단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훈련이나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라마단 기간 동안 선수들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먹거나 마실 수 없으므로 고강도의 훈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마카체프는 라마단이 지나야 싸울 준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부다비에서 10월경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카체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UFC는 봄에 토프리아 대 올리베이라 경기를 예약해야 하며 우승자에게는 타이틀 경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찰스 올리베이라가 다음 순위이지만 토프리아가 추가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패더급에서 그의 우세는 라이트급 타이틀 경쟁을 덜 명확하게 만듭니다. 매년 5월에는 블록버스터 메인 이벤트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아만다 누네스는 캐나다에서 아이린 알다나와 싸웠고 작년에 헨리 세우도는 뉴저지에서 알저메인 스털링과 맞붙었습니다. 5월의 페이퍼뷰는 종종 강력한 경기를 특징으로 하지만 반드시 가장 큰 이름의 경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토프리아 대 올리베이라의 경기는 완벽할 것입니다. 타이틀이 걸려있지 않아도 메인 이벤트에 걸맞은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이 경기를 좋아할 것이고 이는 디비전을 계속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토프리아와 올리베이라의 싸움은 라이트급 디비전에 절실히 필요한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마카체프가 토프리아와 맞붙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매니저인 알리 압델라지즈는 토프리아가 먼저 진짜 라이트급과 싸워야 한다고 말하며 찰스 올리베이라가 그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생각을 엿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파이터들은 종종 다음 움직임에 대한 단서를 흘리곤 합니다. 얼마 전 디에고 로페즈는 매치업이 발표되기 전에 오클라호마 출입 레슬러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다음 싸움을 암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토프리아가 라이트급으로 전향하는 것은 큰일입니다. 그는 이 부문에서 많은 선수들에게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마카체프와의 확실한 타이틀 경쟁을 통해 올리베이라와 싸우는 것은 완벽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145파운드의 벨트는 이제 쟁탈전이 되었습니다. 볼카노프스키는 지난 4경기에서 1승 3패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틀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로페즈는 그는 암살자입니다. 맥스 할로웨이를 제외하면 브라이언 오르테가를 그가 한 것처럼 압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그를 끝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싸움을 지배했습니다. 로페즈는 브라이언 오르테가를 압도하며 타이틀을 차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 4번의 싸움에서 1승 3패를 기록한 볼카노프스키가 로페즈와 같은 떠오르는 스타를 끌어올리는 데 사용되어야 할까요? 볼카노프스키가 지면 UFC는 역대 최고의 패더급 선수 중 한 명을 물리친 로페즈라는 새로운 스타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볼카노프스키가 이기면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토프리아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디비전은 안정성을 유지하며 입증된 챔피언은 여전히 145파운드입니다. 어느 쪽이든 UFC에게는 윈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마이애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UFC 일정에서 가장 많은 관중이 모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로페즈 대 일리아 아니면 일리아 대 야이르 로드리게스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토프리아가 패더급에서 활약하는 동안 마주할 수 있는 젊은 경쟁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벨랄 무하마드는 잭 델라 마달레나와 싸울 예정입니다. 그는 온 나라에서 지지를 받는 파이터입니다. 그가 벨트를 따면 진정한 국제적 슈퍼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젯밤 데이나 화이트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은 4만 명의 시청자를 모았고 이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는 모든 경기를 발표했으며 그 열기는 진짜입니다. 어젯밤은 UFC 뉴스에서 큰 소식이 있었습니다. 핏불 형제가 이제 UFC에 합류했습니다. 또한 주요 타이틀 경기 발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이야기는 일리아 토프리아가 155파운드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몇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는 상대적으로 더 작은 체격입니다. 그가 풀타임 라이트급 선수가 된 지금 그의 크기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기억하세요. 포이리에는 한때 패더급 선수였지만 근육을 키운 뒤 지금은 엄청난 체격을 자랑합니다. 할로웨이는 풀타임 145파운드로 남아있으며 토프리아의 이전 디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